삶의 향상 클리닉이라고 해서 암 환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증상들 중에서 좀 불편한 분들 좀 줄여드리는 부분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팀장도 맡고 있어서 하여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좀 환자분들이 덜 불편하시게 치료를 하시고 치료하신 이후에도 사회에 좀 빨리 이렇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이 이제 치료를 잘 이겨내기. 그래서 그 중에 앞서 이제 영양과 관련돼서 이제 좀 잘 드셔서 좋아지는 부분 말씀을 좀 들었고, 저는 이제 운동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연합일보에서 연합뉴스에서 좀 환자분들 운동에 관련된 인터뷰를 좀 하겠다고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암 환자분들 이제 운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알고 있으면 좋겠느냐 해서 이제 한번 뭐 기사로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암을 잘 치료를 해서 빨리 이제 완치를 하고 생존율이 몇 퍼센트고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하시는 과정에 좀 덜 힘들게 환자분도 덜 힘들고 보호자분들도 좀 덜 힘들게 해드리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운동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진단이 굉장히 빨라져서 과거에보다 암을 진단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빨라졌어요. 다시 말해서 치료가 조금 더 수월한 시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치료 기술도 예전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진단받은 이후에 또 치료 잘 받으시면 이제 회복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암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이라고 생각한 시기도 있었지만 요즘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고, 그래서 요즘은 만성 질환이다. 오랫동안 갖고 있는 치료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질환이다. 이렇게들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치료 과정 중에 좀 덜 힘들게 하는 부분,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삶의 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환자분들이 좀 덜 힘들게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만들어 볼까 해서 이제 병원에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피로감, 그다음에 통증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지치지 않게, 그다음에 좀 아픈 걸 좀 줄이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를 좀 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문제가 좀 여러 가지인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수술 벌써 이제 받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수술 받고 나면 우리 몸이 바뀝니다. 수술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치료를 하셔서 봉합은 해놨지만 사실은 수술을 할 때의 상황을 보면은 여러 부분 이제 박리를 해서 조직을 제거하고 다시 이렇게 봉합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수술하셨던 부분에 다시 이제 봉합한 부분에 조직에 약간의 뭐 유착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봉합된 부분이 예전 수술하기 전만큼 아주 유연하게 잘 움직이지가 않고 움직여 보면 조금 이렇게 움직이기도 거북하고 뻣뻣하고 이렇게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이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암 치료하시고 나면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피로감이에요. 피로감. 몸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항암 치료 하시는 도중에. 그다음에 이제 손도 저리고 어디가 저린지 모르겠는데 일단 막 저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발이 막 저리고 남의 살 같고, 그래서 이제 표현하시는 거에 따라서는 뭐 어디 뭐 구름을 뭐 걷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 발바닥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문제가 돼요. 젊은 분들도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거동이 조금 덜 좋으셨는데 발의 감각이 무디게 되면은 중심이 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잘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력도 떨어지고 감각도 무뎌지고 이러다 보면은 잘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한번 넘어지고 나서 크게 다치신 다음에는 거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항암 치료 이후에 이제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사선 치료도 그 앞서 오전에 한번 강의가 있었을 텐데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몸이 피곤해지고 그다음에 유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운동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건데, 이제 그 운동을 저희가 보통 나눌 때 세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첫째가 유산소 운동. 요거는 이제 숨이 좀 차게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저항성 운동이라는 건 이제 힘을 키우는 운동을 말합니다.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말하는 거고요. 유연성 운동은 이제 뻣뻣한 부분들을 좀 잘 펴지게, 보통 스트레칭이라고 말하는 걸 유연성 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환자분들마다 이제 유연성 운동이 더 많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유산소 운동이 더 많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그 내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모두가 같은 뭐 운동 내용으로 할 수는 없고, 뭐더 필요한 거에 따라서 약을 처방하듯이 운동의 내용들을 이렇게 처방받으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유산소 운동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유산소 운동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좀 숨이 차게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여기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트레드밀을 좀 빨리 걷거나 뛰거나 뭐 아니면은 실내 자전거 같은 걸 타거나 이런 거를 좀 하기도 하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실내 자전거 그런 걸 가지고 조금 숨이 찰 정도로 이렇게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등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등산도 뭐 한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좀 숨이 차게 하려면은 자칫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권장하기는 실내 자전거나 이런 실내 운동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날이 흐리든 흐리지 않든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은 이렇게 조금 몸이 좀 힘들 정도로 하시는 게 좋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의 큰 아주 문제점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기운이 처지게, 힘이 없게 느껴지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암 환자 피로감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뭐 누구든지 다 피로한데 뭐 이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암 환자분들 피로감은 굉장히 심한 걸로 돼 있어요. 특히 이제 항암 방사선 하시는 동안에. 그래서 아마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이렇게 몸이 아주 너무 힘들어서 어떤 것도 할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몸이 아주 확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만 해도 또 금세 피곤해지고, 뭐 이런 걸 이제 암 환자 피로감이라고 해서 일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뭐 비유하기에는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항암 치료하고 나서부터는 뭐 핸드폰 배터리가 이렇게 충전해도 완전히 차지가 않고 한 칸 있다가 뭐 조금만 하면 금세 바닥나는 것처럼 내 체력이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항상 피곤하고 뭘 잘 못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거를 어떻게 약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뭐 먹는 걸로 뭐 좀 좋은 걸 드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보고자 하시는데, 사실은 뭐 음식 가지고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운동인데,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중에 운동의 강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할 때는 운동의 강도를 이제 아주 수월한 정도, 전혀 힘이 들지 않고 이런 걸 이제 0.1점이라고 하고, 이제 최대로 힘들다는 걸 20점이라고 하면은 좀 힘들다. 뭐이 정도를 이제 한 14, 15점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최소한 목표로 하는 거는 좀 힘들다 정도긴 한데, 약간 힘들다 정도까지는 목표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 중에 여기서 전혀 힘들지 않다, 뭐 아주 가볍다, 뭐 이렇게 하시는 운동은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낫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해서 몸이 좀 처지는 걸 극복하고 뭐 이런 거를 목표로 하기에는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환자들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약하게 하신 분들, 뭐 요 정도 운동으로 해보신 분들 이렇게 해보면은 운동을 통해서 기대했던 어떤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강도가 몸이 좀 조금은 힘들다 요 정도까지는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이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지 지금 뭐 얘기 듣고 가셔가지고 바로 그냥 가는 길에 막 매우 힘들다 이렇게 운동하시면은 계속 진행하기 힘드세요. 괜히 또 문제도 생기시기도 하고. 문제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쓰셨던 항암제 중에 그 심장에 부담을 주는 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에 따라서는 운동 강도를 많이 못하는 약이 있습니다. 심장 부담이 있는 약이고 심장의 독성 때문에 숨이 좀 차고 이런 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을 쓰셨던 분들은 운동 강도를 많이 높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암이 좀 진행이 되신 분들 중에는 뼈에 암세포가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골전이가 있으면은 운동할 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해요. 괜히 또 무리하게 위험한 동작을 하다가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런 거를 고려해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좀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운동 재활 내용 중에 저항성 운동, 뭐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하시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뭐 체육관 가서 뭐 기구 들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아령을 들라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집에서 좀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고무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근력 운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무 밴드 같은 게 색깔에 따라서 이제 좀 강한 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팔도 운동할 수 있고 다리도 운동할 수 있고 부위별로 동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항암하고 방사선 그다음에 치료가 이제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몸이 자꾸 처지고 힘들어지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어떤 짜증이 나고 모든 게 이제 막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환자분도 그렇게 되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고 몸이 힘들어지면은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충돌이 생기게 되고 더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죠. 사실은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 물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우울증도 올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이제 병원에는 스트레스 클리닉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그거에 초점을 둬서 좀 증상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면은 웬만한 정신과 약 드시는 거 못지않게 기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도 좋아질 수 있고 보호자분들도 같이 하시면 조금 더 개선되고 그래서 보통 권유해 드리기는 환자분만 하시게 해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지를 쓰게 하면 일지. 왜냐하면 이제 한번 마음 내켰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 듣고 가시면은 요번 주 몇 번 정도는 하시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가면서 잘 안 하시게 돼요. 그래서 보통 가족분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일지를 쓰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아까 얘기 드렸는데 특히 이제 두경부암 환자분들은 중요하세요.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동작들은 어렵지 않아요.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팔을 번쩍 들어서 끝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병 모퉁이에 팔을 이렇게 짚고 몸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해서 팔을 이렇게 젖힌다든지 요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들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당겨 가지고 밑에 있는 손이 이렇게 올라오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테이블 같은데 이렇게 뒤로 잡고
쪼그려 앉으시면 팔이 이렇게 뒤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동작인데 이런 것들이 수술하고 나서 특히 많이 필요하세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목 운동하는 거. 그래서 그냥 고개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손을 이제 엉덩이 밑에다 깔고 그다음에 고개를 잡고 이렇게 당겨야 여기 어깨 쪽, 날개 쪽에 있는 근육이 잘 늘어납니다. 그냥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면은 어깨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잘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대쪽 손은 엉덩이 밑에 깔거나 아니면 의자를 이렇게 바짝 잡고 이렇게 해서 당겨야지. 지금도 해보시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수술한 쪽, 특히 이제 여기 확 당기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오후에 방금 외래 보셨던 환자분도 지금 여기 올라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술하고 나면은 이렇게 목하고 어깨 고장이 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환자분도 사실 그러시고. 근데 이게 이제 운동을 좀 꾸준히 하면은 이런 불편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제 이런 스트레칭 강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통증이 대체로 보면은 그 줄여나갈 수 있는 게 좀 잘 좋지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편한 게 어떻게 좀 전달이 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암 치료할 때 생기는 통증은 웬만하면 그냥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처음부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그러는 바람에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 환자가 갖고 있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데 암 때문에 있는 통증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술하느라고 생긴 통증, 근육통 같은 거, 그 다음에 항암제 써서 생기는 통증, 방사선 치료 때문에 생기는 통증, 뭐 신경이 상해서 생기는 통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눠서 없앨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암 환자의 통증이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놓고 이거를 진통제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괜히 쓰는 약도 너무 많아지고 약이 또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만 하고 그러신데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 보면은 없앨 수 있는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운동으로 없앨 것도 알고 보면 꽤 많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두경부 환자분들이 이제 호소하는 통증이 특히 이제 어깨, 팔, 목 쪽에 많이 국한이 되는데 어깨 쪽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깨를 움직일 때 많이 아픈 거죠. 그리고 뭐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팔을 들어 올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앞서 아까 외래 보셨던 저희 쪽에 오셔서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팔이 안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또 굳고 이런 증상이 많습니다. 원인이 되는 게 보면은 수술하시는 분들이 수술 전부터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뭐 50, 60 이렇게 되면은 수술 안 하셨어도 목에 뭐 디스크가 좀 있다든지 뭐 근육통이 있었다든지 뭐 어깨가 원래 안 좋았었다든지 이런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수술하면서 좀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수술 전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지금처럼 수술, 방사선, 항암 이런 걸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노력하면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는데 특히나 이제 수술하고 나서 직후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목도 뻣뻣하고 어깨도 뻣뻣하고 한데 대체적으로는 수술한 데를 움직이면 이제 탈이 날까봐 너무 꼼짝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이제 수술 상처가 어느 정도 그 아물고 나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요 환자분 뒤 모습인데 그 뭐가 좀 문제가 있는지 좀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팔을 들어 올리시라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날개 쪽지에 근육이 이렇게 가득 들어차 있고 여기는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게 두경부 수술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우리 몸에 이제 피부를 벗기고 근육을 들여다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요 날개 쪽지에 근육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게 팔을 들어 올릴 때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원래 여기 요만큼 요런 날개 쪽지에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수술하고 나면 요 승모근이 마비가 자라요. 그래서 요 분은 지금 요 근육이 온폭 들어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요 삼각형 승모근이라고 하는 목 어깨 사이에 있는 근육이 온폭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옆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수술한 쪽은 거기 온폭 들어가고 근육이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이제 승모근 마비라고 하는데 이제 수술 이후에 굉장히 흔해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본인이 느낄 때는 팔이 아주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내 팔의 무게는 똑같을 텐데 왜 이렇게 무거워졌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팔에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못 들어 올리고 못 들어 올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관절은 굳어버리게 돼요. 쩔썩 붙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머리를 감으려고 들어 올리기만 해도 굉장히 아프고 뭐 옷을 입고 벗으려고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아프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잘 생깁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깨 쪽은 고장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관절도 문제가 되고 관절 주변에 있는 힘줄도 문제가 되고 주변에 있는 물주머니도 문제가 되고 해서 뒤져보면은 아프긴 아픈데 원인이 될 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 운동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견관절 유착이라고 해서 보통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통증이 심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밤에 끙끙거리고 잠 못 주무시는 분도 많고 누워서 못 주무시고 막 앉아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진단만 빨리 되면은 통증 굉장히 빨리 없어져요. 일주일 안에 통증이 대부분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진단이 늦어지면 고생하시는 거죠. 미리 예방도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근육통. 보통 이제 옛날 어른들이 담결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가 근육통이 많습니다. 근데 이 근육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심할 수 있어요. 손만 대도 엄청 아프고 어떻게 고개 움직이다가 조금만 이렇게 자극이 돼도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플 정도로 근육통도 이거 무시 못해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보면은 저희 병원 홈페이지인데 뭐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얘기를 다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두경부 재활이라고 그 병원 홈페이지에 검색 부분에 이렇게 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자료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자주 강의 기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했었던 자료도 있고 환자분들 운동 자료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운동 자료들은 일단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고 오늘 또 얘기는 못 드렸지만 두경부 수술하시고 나서 생기는 문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목하고 어깨의 통증 말고 또 삼킴 장애도 있어요. 삼킴 장애. 음식을 삼키는 게 잘 안 삼켜지고 사례가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보시면 두경부 암 환자의 뭐 연하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고 올해는 아마 다뤄지지 않았지만 다음번에 좀 다뤄질 텐데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은 요거 좀 참고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수술하고 나면은 그 얼굴하고 목에 붓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수술할 때 이제 임파선을 많이 잘라내기 때문에 그 임파선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 우리 몸의 체, 찌꺼기 이런 것들이 순환이 안 되면서 턱이나 얼굴, 목 이런 데가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뭐 때가 되면 빠지겠거니 하고 그냥 두실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부어있던 것들이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굳을 수가 있어요. 굳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뭐 조금 붓고 많은 거는 모르겠지만 며칠째 계속 이렇게 부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통증, 삼킴 장애, 임파 부종 이런 것들은 수술하고 잘 생기고 치료가 좀 아주 중요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운동 치료라든지 운동 내용에 대한 자료도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